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통가 해저 화산 폭발과 같은 비상 상황이 터지면 가장 큰 걱정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쓰나미입니다. 이번 통가 화산 폭발의 경우도 발생 몇 시간 뒤 빠른 속도로 일본으로 밀려온 해일을 조심하라며 7개 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려 주민 23만 명이 실제로 대피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면 의외로 일본 정부는 뒤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호기심을 보입니다. 당장 내일의 모습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항상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하죠. 그런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인물은 제2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을 담당했으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 많은 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죠. 미래 특정 시점의 특정한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때 인간은 두려움을 갖죠. 한국에도 미래를 보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1913년에 김제에서 태어난 타너스님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불교 역사에 있어서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주역, 정역, 화엄경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는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렸습니다. 학문적인 깊이와 더불어 미래를 보는 능력이 특출났기 때문이죠. 1983년 71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기 전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예언을 꺼리는 여타 예언가들과는 달리 타너스님은 열반에 들기 몇 년 전부터 자신이 죽을 날짜를 정확히 예언했고 딱 그 날짜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날짜를 정확히 예언한 후 이를 피해 양산 통도사로 피난하기도 했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해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과연 베트남에서 패배할 일이 있겠냐며 코웃음을 치던 이들도 결국 미군의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983년 열반에 들기 전 남긴 예언 중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일본 침몰설인데요. 타너스님은 지구의 종말은 없다면서 지구의 지축이 바로잡히면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가라앉고 한반도 서쪽에 떠올라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의 70%가 국제 난민이 될 것이고 일본이 한국의 종속국가가 된다고 했죠. 미래가 현실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현재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빙하는 여전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해수면은 상승할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는 물에 잠기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육지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태평양 통가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초대형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 당시의 영상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화산재를 분출했고 직경 300km의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폭발은 8,000km 떨어진 일본에 쓰나미 공포를 몰고 오면서 7개 현 23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버금가는 긴급 상황을 맞이했지만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섬나라 국가들은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죠. 이번에 폭발한 화산의 진원지가 훈가통가, 훈가하파의 화산인데 이 섬도 원래는 훈가퉁가와 훈가하파의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하나의 화산섬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통가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전체 면적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섬이 2년 전보다 약 10%가량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지형이 늘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해저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도쿄에서 1000km 떨어진 바다에서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보통 화산 폭발은 용암이 함께 분출되는데 이렇게 흘러나온 용암이 바다에서 굳어지면서 니시노섬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늘게 된 것이죠. 2016년 조사 당시 전체 섬 면적이 화산 폭발 이전보다 9배 넓어졌다고 보도했는데 2018년 항공기를 이용해 다시 측정해보니 서쪽으로 320m, 남쪽으로 230m가 넓어졌습니다.
비록 이 화산이 통가 화산처럼 거대한 폭발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생긴 겁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영해는 4제곱킬로미터가 늘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46제곱킬로미터 확대되었는데 이 수치는 여의도 전체 면적의 16배입니다. 바다에서 화산 폭발 한 번으로 일본은 여의도 16배 면적의 새로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긴 것이죠. 사실 일본은 섬나라의 특성상 언젠가 열도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는 1900년대에 비해 4.25m 가라앉았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힐레스 에르켄스 교수팀에 의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위기를 감지한 일본 정부가 지하수 활용을 제한하면서 그 지반이 가라앉는 증상은 멈췄지만 100년 만에 3m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언제나 대륙 진출을 꿈꿔왔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교두보로 삼기 위해 수많은 침략을 자행해왔죠.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일본의 영토가 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 반길만한 뉴스는 아닐 겁니다. 인간이 모르는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싱크홀처럼 가라앉아 버릴지도 모르는 반증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